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들은 세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니까 바로 답을 알아보면 교통광장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중에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다음 각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26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먼저 자동차 정류장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차고지,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로 세분이 되며 도로와 광장도 각각의 세분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세분이 되며 광장은 5가지, 교통, 일반, 경관, 지하, 건축물, 부설 광장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지문에 있는 5번, 교통광장은 광장에 세분되는 시설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이었고요.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입안일부터 땡땡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조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땡땡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년의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20년 동안 그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고 중간에 몇 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답을 알아보면 먼저 법 제20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0조 3항 도시군 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답은 5년이 되겠고요. 법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1항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지문 모두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왔죠.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로만 놓고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 외우고 있어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조금 더 평소에 국회법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게만은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니까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국토기획법에서 주거 지역에 대한 분류는 어떻게 되고 각 분류된 시설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면 주거 지역은 먼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세분이 되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세분이 됩니다. 그러면 전용과 일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고요. 자, 공통사항으로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주거만 전용으로 들어가니까 양호한 주거 환경이 되겠고요. 자,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이 구분이 되는데 저층, 중층, 고층으로 세분이 되며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물었으니까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5번까지가 건축법상 어떤 용도별 건축물에 속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자, 동물 미용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기숙사, 공동주택, 고등학교는 교육연구시설, 양수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좀 지워드릴게요. 먼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첫 번째가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제외예요.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대학을 뺀 유초, 중고,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인 노유자시설이 건축할 수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과 비교했을 때 단독주택은 같고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도 똑같고 교육연구시설도 같고 노유자시설도 같고 종교시설이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3종은 2종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같고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층수 제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답이 보이시나요? 자, 동물 미용실인데요. 자,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84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문제고요.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요건부터 기준 등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요. 자, 답은 2번이 되는데 자, 시행령 제43조는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내가 있고 도시지역 외가 있죠.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있는데요. 살펴보면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거나 이후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문제에 나온 3호인데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에서는 두 개 이상의 노선 법에서는 3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에서는 2개라고 했죠. 일단 여기부터 틀렸고 그리고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군데가 틀렸죠.
자, 다른 보기들은 왜 맞는지 살펴보면, 자, 먼저 1번입니다. 법 제50조예요. 법 제50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그 안에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자, 이 부분은 법 제51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자, 살펴보면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각호는 1호는 용도지구, 2호는 도시개발구역, 3호는 정비구역, 4호는 택지개발지구, 5호는 대지조성사업지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지문처럼 자,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자, 도시개발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고요. 4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자, 이 부분은 법 제49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보기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도 법을 읽어보면 쉽습니다. 제51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인데요. 자,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의무 지역은 제1항 1호, 제1항 3호 및 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제1항에 자, 아까 1항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요 부분인데요. 자, 1항 1호는 용도지구고 2호는 도시개발구역, 3호와 4호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예요. 정비구역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도 않는다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로 돌아오면 자,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자,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자, 여기까지는 지금 내용이 왔죠.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 자,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자, 숫자 많이 나오네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 상업 지역 내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 양수받은 경우가 아님. 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자, 도시지역 내 자, 상업지역이니까 도시지역 내죠. 상업지역 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자, 1항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 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를 한정.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본인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산식을 보겠습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되게 내용이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곱하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60%였죠. 1 더하기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을 원래 대지 면적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내용이 복잡한 경우는 바로 이 문제의 단서 조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았을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 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산식에 넣어보면 문제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60%라고 했죠. 그래서 60%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대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 나누기 전체 부지 면적 400제곱미터 되겠죠. 그런데 이 공공시설 부지 면적이 100을 전체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이 건축주가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100을 다 적용해서 100을 40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계산을 하면 75%가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내용을 알면은 의외로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87번. 86번은 국토기획법에서 빠진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뺐고요. 8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숫자로 표기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숫자 암기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그 동영상에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아닌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를 만든 적이 있어요. 바로 이 표인데요. 일단 건폐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는 최대 한도 건폐율이 되겠고 아래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용도 지역들을 기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이 수업할 당시에도 색깔 기준으로 외우시면 좀 더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노란색, 주거지역이 이 가운데 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빨간색인데요. 상업지역은 당연히 높은 건폐율을 하고 있으며, 근린이 주거와 가장 밀접하니까 주거와 같이 있고, 일반과 유통은 중간, 그리고 가장 높은 중심사업지역 이 90%까지 받을 수 있고요. 공업지역 전체는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존의 성격이 강한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20%,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 도시에 근접하려고 하는 계획관리지역만 바로 주거지역 밑에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용도구역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 표를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낮은 지역은
자, 보조의 성격이 강한 지역들이 되겠죠. 자, 주로 녹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녹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들이 다 상업지역이네요. 상업지역. 그런데, 자, 먼저 2번부터 살펴보면, 유통상업과 중공업이다. 자, 중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에 포함이 되고, 공업 지역은 모두 70% 이하였죠. 근데 유통상업은, 자, 상업 지역이 중간이었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 3번.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비교해보면 되는데, 자,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 중에 제일 높지만, 일반 상업지역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5번. 상업지역만 비교하면 되네요. 자, 근린상업과 유통. 자, 근린은 주거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왼쪽, 유통과 일반은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8번. 자, 갑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잘 등장하지 않는 공법에 등장하는 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지만 일단 문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제는 결국 매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자,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것이고, 자,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소재의 토지고요. 자, 그러면 보기 1번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자, 2번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A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번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4번입니다. 다 맞는 내용 같지만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매수 청구권이 생길 때 그 매수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항에 대한 읽어보면 먼저 매수 청구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실로부터 자, 10년 이내에 그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그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포함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 시장 군수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매수 의무자가 자, 시장 군수들이 되겠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1호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해 준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기를 보지 않고 이 매수 청구의 매수 의무자는 자, 아까 제가 문제 읽을 때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돼 있다고 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면 이 매수 청구의 매수 의무자는 일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알고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보기는 1번이 틀렸는데 자, 틀렸습니다. 매수 의무자는 토지주택공사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 1항을 읽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자,
구청장은 매수 의무자 자체가 원래 되지가 않아요.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만, 구청장까지 안 갔어요. 일단 그래서 구청장은 매수 의무자 자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사실 읽자마자 아, 오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자, 2번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금 1항을 읽을 때 자,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26회 때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 법 제47조 2항입니다. 자, 2항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 1호에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데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시설에 대한 채권 발행이기 때문에 지자체만 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갑이 원하는 경우 자, 만약에 요 말이 없었다면 매수 의무자는 말이 없었다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세금 지급할 수 있다. 맞는 지분이 됐는데 요 매수 의무자라는 이 주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가 아니고 토요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 짚보기가 틀린 게 되고요. 자, 맞는 4번을 살펴보면 자, 이거는 법 제47조 제6항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자,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의무자는 토지주택공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자, 5번. 자, 이 부분은 제 7항의 내용인데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자, 대통령령에서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청구를 토지 소유자가 했는데 자,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아니면 매수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건축물 등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기로 돌아와서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 이제 매수 의무자가 결정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여기 성립됐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자, 건축할 수 있다까지는 맞는데 자, 2층도 맞아요. 3층 이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 틀렸죠? 바로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법을 놓고 하나씩 맞춰오면 쉬운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이런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또 암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8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이 부분은 살펴보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왜 틀렸는지를 볼게요. 자, 먼저 문제 보기입니다.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을 먼저 보지 않고, 자,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을 지방에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보기만 보고도 내용을 모르더라도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법에서 살펴보면 법 제10조 3항입니다.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변경을 하려면 자, 관계 시도지사의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2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바로 법으로 넘어올게요. 법 제16조 1항에서는 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먼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단서조항이 붙어요. 다만 법 제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가 좀 헷갈리지만 분명히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에 뭐가 빠져 있겠죠. 11조 3항을 바로 살펴보면 자,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을 해서 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0조 2항의 내용인데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 틀린 내용이 되고요.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바로 법으로 넘어올게요. 법 제16조 5항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굳이 도지사가 있는데 뛰어넘어서 장관까지 가지 않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자, 시행령 제41조 5항에 보면 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또는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90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 대상 지역이 되겠고요. 2번 녹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5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제19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의에서 바로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그 얘기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1번부터 왜 맞았는지를 살펴보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 제67조입니다.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대상 지역이죠.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설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건축물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2, 3호를 보면 자, 마찬가지로 기존의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또 개발행위 허가나 인구 증가율 등 고려해서 등을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다음 2번 법 제2호, 제19호에서 도로 또는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시행령 제4조 2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 나열하고 있고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4, 5번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법 제68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건축행위는 기준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인데요. 자,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자, 먼저 4번을 보면 자, 부과 대상이 나오는데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만 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리모델링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번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그 시설을 관리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답이 보이시나요?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2번이 왜 틀린 질문이 되느냐면 국토계획법 제86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인 토지와 토지의 소유 면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토지 소유자와 그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호는 동의요건이 갖출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2호에 있는 공공기관의 토지주택공사는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 동의요건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1번부터 어떻게 법에 나왔는지 살펴보면 자, 1번 법 제2조 7호의 정의 부분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보기로 보면 자, 하천. 일단 하천은 국토계획법을 정의하는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고 이 하천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대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기반시설은 결국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고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사업, 이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비사업은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3번 법 제9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수용이나 또 건축물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4번 법 제99조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합니다. 제65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때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에 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65조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행정청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경우 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말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5번은 법 제48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92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자, 기초조사인 항목 중에 하나인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고른 것은 기업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디귿 해당 지구단위계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 제21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 사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과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토지적성 평가나 재해영향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자, 이 문제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옥과 남옥이 있어요. 감옥을 보면 제1호 넘어간대요. 그래서 제1호를 써놨고요. 1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데요. 살펴보면 자, 해당 지구단위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 해당 지구단위계 구역 안이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자, 디귿이죠. 다목, 해당 지구단위계 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로 지정이 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 자, 기억에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28회, 29회, 30회 시간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국토기획법이 끝나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주택법도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 인증샷을 truthonros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공해 드리고요. 인증샷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만 보내주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